민간 기업도 아무리 다국적 기업이라고 해도 정부의 뒷받침이 없는 다국적 기업은 인텔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쁜 삼성 CEO를, SK CEO를, LG, 한화 방문할 때마다, 대통령 해외 방문할 때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5일, 일주일씩? 안 가도 돼야 될 것도 그렇게 수행하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 크게 보지 못한다, 이 정부는. 거시적인 전체 흐름을 잘 봐야죠. 자신의 어떤 인기와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그런 이벤트 해외 순방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중국이 한국을 먹고 있다, 먹어가고 있다. 그런 과정에 삼성은 위기가 아니라 몰락의 출입구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인텔처럼. 그런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리백이 준비되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아리백이 준비되지 않은 한국에 왜 외국인 회사들이 투자할까요? 반도체 시장에. 삼성을 먹겠다는 겁니다. 그 큰 그림을 좀 잘 살펴서 우리나라 GDP에 20%, 25%를 차지하는 대기업을 보호를 해야죠. 일본에 라인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동남아시아를 석권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아닙니까? 네이버에. 그러면 오히려 그런 회사를 키우지 못할 망정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정부가. 민간이 그렇게 키워놨으면 정부가 지켜줘야죠. 외교적으로도.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줘야죠. 일정 부분 법을 만들다든가 해서. 삼성은 우수한 인력이 있어요. 나름의 그동안에 쌓아놓은 노하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도약하지 못하면 일본이 디지털 혁명에서 승차하지 못한 것처럼 저무는 겁니다.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되실 겁니다. 첫 번째, AI 산업의 선두주자가 돼야 됩니다. 어려울 때 투자를 더 해야 돼요. 줄이면 안 됩니다.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고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조직문화 바꿔야 돼요.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시고 모든 것을 삼성이 하지 말고 분사를 하세요. 팜리스 분사하시고 설계 예산은 따로. 그래야 경쟁력 있고 공신력도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생태계 자체가 커져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옥천에 팜리스 특화 혁신지구 지정해놓으라고. 그게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방안인 거예요. 대기업과 지방과의 공동 상생 발전 모델. 시스템 만족체를 적극 연구개발 투자를 하시고 20%, 30%까지 확대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IBM과 계약 관련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우선 협상국 회사로서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국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를 삼성과 SK하이닉스로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설계를 만들고 생태계를 소재 생태계, 부품 생태계, 장비 생태계, 제조 생태계, 생산 생태계, 각각의 생태계를 분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커지는 겁니다, 시장이. 그것을 지방 소멸, 극복, 활용과 연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의 부동산이 60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커도 30조 달러밖에 안 돼요. 중국의 반. 그러면 미국의 부동산이 그렇게 가치가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니죠. 중국이 버블이 생긴 거죠. 사실은 20조 달러, 3분의 2가 버블인 겁니다. 40조 달러가 버블인 거예요. 그게 꺼져야 돼요. 근데 갑자기 꺼지면 붕괴가 되니까 서서히 꺼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중국.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첨단 산업으로 이전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나라의 투자를 50억 달러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벌써. 자금 이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버블을 첨단 산업, 반도체로. 그것도 우리나라 재산으로. 왜? 삼성을 먹으려고.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리죠. 부동산 3천조, 5천조 버블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치가 1,500조 정도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분당이 슬럼화 돼야 돼요. 15억짜리면은 3억이면 됩니다. 3억이면 적당한 거예요. 그게 꺼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꺼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꺼지게 해야 되고 거기서 나타나는 자금을 첨단 산업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 퇴직하신 분들, 시니어 산업이 없어서 자영업으로 진출하시는데 그분들 자영업 나오면 다 망해요. 지금 자영업 비율이 25%에서 19.7% 내려왔잖아요. 100만 명 자영업자가 1년에 폐업하는 상황에 자영업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100만 명씩 퇴직자가 1년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11년 동안 나옵니다. 그분들이 자영업하시면 안 돼. 시니어 산업을 만들어야 돼요. 국가에서, 민간에서. 실버 산업을. 그러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저출생, 지방소멸, 자영업 붕괴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바탕을 잘 파악하시고 국정을 하세요. 지금 자신의 부인을 지킬 상황이 아니야. 자신의 일가를 지킬 상황이 아니야. 자신의 퇴임 후의 상황을 돌볼 상황이 아니야.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먹혀가고 있다고, 중국에.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분야가 다 붕괴됐지. 나아지는 분야 있어요? 아니, 그 하루도 못 안 자고 싶은 청와대에서 한 번 관람하는데 8,600만 원을 써요? 그 저 영부인이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번 관람하는데 8,600만 원을 씁니까? KTV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국정홍보를. 3,500만 원 전세금 사기 때문에 35세 청년이 죽어나가는 나라에서 그거 한 번 국가 관람하는데 8,600만 원? 당신들 미친 사람들이야.
공무원분들,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그리고 대통령의 이너서클에 있으신 분들 다 커밍아웃 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야. 당신들 커밍아웃 지금 안 하면 멀게는 2년 반 퇴임 후에, 짧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년, 2년 후에 당신들은 부패 정권의, 무책임한 정권의 부역자들로, 반민족 행위자들로 분명히 처벌받을 것이고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제는 자기 할 말 하세요. 공무원분들.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국익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루에 2조 원씩 국부가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하루 공휴일을 하면 내수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2, 3억이에요. 작은 건 아니죠. 근데 2, 3억씩 하루에 국부가 없어지고 있다? 그럼 빨리 이 정권 끝내야죠. 모를 이유도 없어. 명분 찾을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의료대란 때문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건강을 잃어가잖아요. 그 두 가지만으로도 이 정권은 내려와야 돼. 심판받아야 되고. 헌법, 법에 의한 뭐 탄핵,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잖아. 국민이 행동해야 될 시점이다.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오는 거죠. 블랙스완. 그거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블랙스완이 오고 경제적인 블랙스완이 오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그걸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세금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재정으로? 1인당 25만 원도 13조도 못 풀면서 그거 막아낼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에 비탄값 1조 원 해주고 받을 돈 1조를 안 받고 한 번 나가는데 5, 60억 드는 해외여행은 한 달에 이거 2번, 3번 하면 됩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민주화 운동하고 독립운동하면서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죽어가셨어요? 선열들하고 민주 투사들이? 이런 나라, 이런 민주화, 이런 대한민국이 되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칠당이 못하면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골기를 해야 됩니다. 서울에서만 해서는 되진 않아요. 서울에서 먼저 한 적 있어요? 다 부산, 마산, 광주에서 있지? 민주 토착 세력이 있던 곳에서 다시 한번 모닥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멸하는 겁니다. 지금은 흩어지면 죽어요. 모여야 삽니다. 같은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같은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행동하는 양심을 할 때 국가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물론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이 대신증권 증권회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라는 것이 돋보기처럼 너무 세밀하게만 보면 좀 정책을 갖고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 좀 거시적인 정책이 좀 중요하다. 기업에 이렇게 주가를 볼 때 그때 제가 이제 배운 거죠. 멀리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거시경제가. 그래서 경제에 관심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사회에 관심이 있고 국민이 사는 이 삶에 관심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 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은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위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은리가 되길 원하는 사람 딱 2명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오은리가 아니에요. 위드지. 그걸 왜 몰라? 야칠당한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행동하는 야당 되시고 국민만 바라보지 마세요. 나중에 국민이 다 펼쳐놓은 판에 숟가락 얹는 그런 무능한 야당, 나중에 정권 잡아도 수권정당 못 되는 겁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